네, 방금 야 5당에서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최상목 현재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을 아직까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3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됐을 경우에는 그 인용된 취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마저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 법원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오늘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능멸하는 것은 헌법 질서 자체를 능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과 능멸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사유를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말씀을 좀 다른 분께 넘기겠습니다. 총 4가지 탄핵 사유를 삼았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 12.3 내란과 관련해서 공범 혐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시문건을 받았고 이를 기재부 차관에게 다시 넘겨서 그 이행을 지시한 것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저희는 그것을 내란의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있기 전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은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 다 자기 의무가 발생했지만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별도로 더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돼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2가지 탄핵 사유가 행위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도 같은 논리로서 저희가 탄핵 사유로 삼았습니다. 특히 마용주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의지가 있으니 국회에서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보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상설특검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의뢰를 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이 역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된 이후로 85일째 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저희가 탄핵 사유로 삼았습니다. 반드시 헌법재판소에서 저희가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은 인용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여기서부터 쭉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밑에 마이크가 있네. 예,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부대표 정춘색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위헌 위법한 행위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취지는 87년 민주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88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대한민국 법 질서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상권 분립을 명확히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그리고 추천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렇게 세 요소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추천을 해서 또는 선출을 해서 임명하는 방식인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든 그 권한대행이든 임명을 하지 않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선출하는 그 재판관의 인사청문 자료에도 보면 국회 선출 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추천하는 몫은 임명 동의 안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선출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장을 하는 거는 그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임명을 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임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 다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임명을 이행해야 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임명하지 않는 점은 굉장히 재판소 설립 취지도 안 맞고 대행으로서 헌법 수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굉장히 중대한 위헌 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야 5당이 공동으로 그 탄핵 소추안을 냈다라는 거고요. 늦었지만 우리가 국회가 할 일을 오늘 책무를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많이 늦었습니다. 그 점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2.3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진압한 직후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탄핵함과 동시에 이 내란에 가담했던 혹은 그런 의혹이 있는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들을 모두 책임을 물어서 탄핵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내란 세력들, 내란 부역자들이 준동하고 머리를 쳐들고 내란을 지금까지도 선동하고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점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100여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권한대행 최상목이 하지 않은 일들과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란 세력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 목적 하나로 어떤 일은 하지 않고 어떤 일은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을 하지 않았던 것 역시 내란 수계의 이해관계에 복무하기 위함이었고 수많은 거부권들을 남발하고 있는 것 역시 내란 세력과 내란 수계의 이해관계에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동일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전히 내란 세력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내란대행 최상목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게 되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국민들 앞에 많은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이 내란 세력의 청산까지 이어가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 최상목에 대한 탄핵 반드시 가결시키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재무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울산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될 가장 책임이 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속적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우리 국민들에게 헌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많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 당사자와 그를 지지하고 엄호한 국민의힘에게도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보당도 또 이 탄핵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한두 가지만 받고 또 자세한 것은 저희 노종면 대변인께서 추가로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27일 다음 주 목요일 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 표결과 관련된 일정은 의장실이랑 상의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선고이다 보니까. 네. 다른 질문 있으면 한두 가지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의원 있습니다. 네. 보십시오. 한두 개만 조금 더 받고. 여당에서는 경제 사령탑을 이렇게 직무정지시킴으로써 경제 마비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예. 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를 자초하고 불러온 사람이 오히려 최상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 사령탑이 아니라 경제를 망쳐왔던 사람이 아닌가 싶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헌정 질서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과거 어떤 독재자도 법원의 판결을 대놓고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는 최상목은 과거에 어떤 독재자도 하지 않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될 국회가 다른 것을 자고 우면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지적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문제는 최상목이 오히려 더 망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네, 지금 잘하셨어요. 네. 마지막 하나만 더. 최상목 탄핵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는 탄핵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하시고 당연히 동의하시는 부분이지만 지금이라는 시기에 대해서 조금 어떤 의견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왜 지금 진행해야 되는지 저희가 뭐 여러 번의 의총을 거치면서 충분히 당내 의견을 들었고 최종적으로는 당 지도부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왜 지금이냐라기보다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늦었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한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진행하는 것입니다. 의장실과 표결 관련 일정을 상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잡힌 다음 주 목요일 본회의보다 더 앞당겨서 하는 것도 야당에서는 추진하십니까? 저희는 그거 가능성도 열어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경제부총리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행위이면서 거에 따른 직무들을 행한 위법 행위들을 저희가 탄핵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전제가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돌아온다라고는 권한대행이 아니지 않냐 이걸 전제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미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을 했던 것도 기재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상의 범위에 다 포함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탄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저희는 충분히 인용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라고 현재 저희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고 필요한 건 저희 노정면 대변인께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